네, 그러면 이제 납세자가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네.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납세자는 다툴 수 있나요? 이제 다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네. 일단 제가 좀 순서대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먼저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의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고요. 이의 신청. 그리고 네. 두 번째로 행정 심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행정 소송.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. 이 중에 첫 번째 이의 신청은 과세한 세무서, 그러니까 제가 그 과세된 내용 파악할 때 어디 세무서에서 나한테 과세를 했는지 이 부분을 꼭 파악을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신청한 세무서에 직접 불복을 하는 거고요. 근데 이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거 할지 말지는 납세자에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실제로는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이용해서 불복을 많이 하게 되죠. 행정 심판을 하고 나서 행정 소송을 하는 건가요?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? 네,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행정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필요적 정치주의라고 부르는데, 이 말은 무엇이냐? 꼭 행정 심판을 하고 소송을 하러 와라. 네, 이 그렇죠. 말입니다. 네. 그래서 반드시 행정 심판을 해야만 되고, 그 행정 심판의 종류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세 가지나 되죠. 네, 그래서 국세청 심사 청구, 그리고 감사원 심사 청구, 마지막으로 조세 심판원 심판 청구,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조세 소송은 다 아까 말씀하신 필요적 전치주의라서 네, 맞습니다. 무조건 행정 심판을 하고 나서 네, 그 결과를 받고 그걸 또 불복하려면 행정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? 네, 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네.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,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해서 그죠. 반드시 네.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었는데, 네. 이제 지방세 기본법도 개정이 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전부 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방세, 국세 모두 다 네, 행정 심판을 먼저 거쳐야 된다. 네, 맞습니다. 그럼 아까 말씀하신 행정 심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네, 네.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거죠? 그 부분은 납세자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기준으로?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, 네. 그 이유는 총 두 가지입니다. 네네. 먼저 국세청 심사 청구와 비교를 해보면, 네. 국세청 심사 청구는 국세청에다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세무서하고 국세청은 한 몸이죠. 그죠.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과세를 한 과세관청에다가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묻게 되는 꼴이 되죠. 그죠. 그래서 아무리 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에 비해서는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.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첫 번째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, 두 번째로 감사원 심사 청구와 비교를 해보면, 네. 감사원 같은 경우는 이 조세 사건 외에도 그죠. 다른 사건이 워낙에 많습니다. 많으니까. 왜냐면 조세 분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. 심판원에서 3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걸 이제 감사원에 가게 되면 1년 넘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시간의 절약 측면에서 조세심판원이 조금 더 유리하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.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 심사 청구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국세청 절차를 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렇게 국세청 심사 청구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조세 심판원이 가장 객관적일 수 있고, 네, 개인적인 될 수 있고, 시간도 신속성이 좀 보장이 될 수 있다. 네, 맞습니다. 전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심판 청구를 거치고 나서 행정 심판에서 이기지 못했다. 됐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행정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도 뭐 불복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. 마찬가지로 이 행정 심판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네. 통지를 받게 되죠. 마찬가지로. 네네.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똑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.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, 이렇게 행정 심판이나 네. 행정 소송을 할 때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죠.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죠. 일단은 행정 심판 심판 단계에서는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나 회계사, 세무사 세무사 변호사 모두 가능하고 대리가 하고, 가능하고, 다만 이제 행정 소송으로 소송할 넘어갈 때는 변호사만. 이 세법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합니다. 단순히
소득세 조금, 법인세 조금 이런 식으로 안다고 해서 이 전부 다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, 그리고 얼마나 다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. 반드시 조력자를 만나셔서 상담을 하고 함께 다투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세금을 부과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뭐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, 앞으로도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내용과 재밌는 내용을 마련해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이렇게 의문되는 점이 있으시면 밑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